찾자. 1억 좋아 1억 받자. 1억 좋아 1억 받자. 대통령 후보로 기호 6번 허경영입니다. 정책 발표하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국민 배당금을 주자. 월 150만원 예산을 줄이자. 얼마 줄입니까? 70% 줄이자. 내 대통령 월급 안 받겠다. 내 판공비 400억 내 돈 내놓겠다. 이렇게 내가 공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먹는 밥값 내가 내놓겠다. 청와대 관저 사용하는 비용 내가 내놓겠다. 이렇게 해서 모든 대통령 공직자들이 이 판공비를 완전히 줄여야 됩니다. 왜? 국민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공무원들은 무슨 철밥통이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판공비를 거의 줄이고 성인지 예산 32조 남녀 평등 위해서 32조가 필요합니까? 그런 거 다 없앱니다. 그래서 여성부도 없어지지만 또 하나 국방비가 50조인데 저출산 해결한다고 1년에 45조를 써요. 이런 예산이 전부 문제가 많습니다. 산모에게 1억 60만 원씩 돌아가는 돈인데 그래서 옛날에는 어린애 10명에 노인이 하나였는데 지금은 노인 10명에 어린애가 하나입니다. 앞으로 30년 후에 우리나라 대학의 입학생은 없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야 국회의원들 지금 제정신 아닙니다. 1억 받는 것은 제가 대통령 되면 2개월 안에 대통령 긴급재정 명령권으로 헌법 76조 1항, 2항, 3항으로 해결합니다. 국회 결의를 받을 필요 없죠. 매월 150만 원 주는 거라든지 결혼하면 3억을 주는 거라든지 노인수당을 매월 70만 원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70만 원씩 준다는 거 이런 것들은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럴 때 국민들이 국회에서 계속 부결이 된다. 국민들이 저보고 저는 국민투표를 적극 실시할 겁니다. 국민투표에서 80% 이상이 국회 정신교육대 보내라. 새로 한 100명 뽑아가지고 이거 좀 통과해다오. 뭐 이러면 할 수 없죠. 그게 바로 혁명입니다. 정치혁명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국가예산이 200조였습니다. 근데 박근혜 때 380조. 이게 예산이 연간 23%씩 불어나더니 문재인 대통령 때 610조입니다. 제가 대통령 되면 임기 5년 동안의 예산은 1000조가 됩니다. 1000조. 국가 예산을 1000조로 봤을 때 70% 300조만 국가가 써도 이명박 대통령 때 국가 예산 200조가 거기서 40%가 복지 예산입니다. 실제 국가는 얼마 못 썼습니까? 120조 정도 썼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살림이라는 게 150조면 뒤집어 씁니다. 거짓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월급 다 받고 그거 뭐 다 이거 저 해외여행 가고 시의원들 구의원들 해외여행비까지 주고 여야 대통령 후보한테 500억씩 주고 이런 나라는 세계에서 없습니다. 그 국회 예산 결산하는 분들은 뭐 하는 분들입니까? 제 말은 얼마든지 예산은 축소될 수가 있고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기축 그때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배고픈데 국가는 배 안 고프겠다? 그건 안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긴축재정 시대로 들어갑니다. 국가 예산 줄여서 국가가 쓰나 국민이 쓰나 인플레 안 생깁니다.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 내가 왜 의원님들을 자꾸 이 정신교육대를 이야기하냐면은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들이 무슨 재벌 아들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재벌 아들이 아닙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 자들이 그 혈세 나 세비 반납하겠어. 나 재산이 이 정도 되니까 나 세비 안 받겠어. 나는 그런 사람 아직 한 번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의원이면은 나 재산이 뭐 한 100억 되니까 난 세비 안 받아도 돼. 나는 국민을 위해서 이 세비를 반납하겠어. 난 특혜도 반납하겠어. 이런 의원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앞으로 이대로 두면은 국회의원 때문에 망할 날이 옵니다. 복지 예산은 없는 대신에 국민이 받아야 될 거, 국민배당금 그거는 확실히 돌려주겠다. 강서구에서, 양천구에서 옛날에 몇 년 전에 구청 말단 공무원이 복지 예산 82억을 횡령했습니다. 신문에 나왔습니다. 방송에도 나오고. 어떻게 횡령했느냐? 서민생활보호대상과 기초생활보호대상에게 주는 돈을 자기가 아는 사람 통장으로 전부 여기저기 집어넣어가지고 82억을 횡령했어요. 지금 쓰고 있는 복지 예산은 모든 국민이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복지 이 예산이 중간으로
뭐 잘 아는 사람 위주로 다 세버려요. 뭐 고대 가서 뭐 직장에 잠깐 뭐 아르바이트 해줬다고 복지 그 기본생활 비추던 거 기초생활 비추는 거 싹 차단해버리고 자기 아는 사람한테 싹 줘버리고 이거 말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국가 복지 예산의 지출 지금 예산의 40%가 복지 예산인데 이거 지출 명시해서 보면 가슴이 목에서 피가 올라와요. 여러분들은 수지 숫자가 억조경 해자양 구간 정제거 가난한 불무 동그라미가 96개입니다. 이런 숫자를 인수분해해서 미적분까지 뽑아내는 두뇌를 가진 사람이 우리 국가예산 집행을 보면 이거는 그냥 완전 사기야 사기. 국민을 아주 우롱하는 것도 분수가 있지. 국민 배당으로 통일하고 노인들에게만 복지예산 70만 원. 그건 건국수당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복지예산 안 줍니다. 장애인들도 월 150만 원. 장애인 노인들은 220만 원. 모든 것이 국가 배당금은 국민 배당금 15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통일하기 때문에 통장에 꽂히지 않은 사람은 즉각 신고하면 돼요. 왜 내 통장에 복지예산 국민 배당금 안 들냐? 국민 배당금은 우리가 주식 투자한 데 대해서 받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준다는 그거 뭡니까? 기본소득 그거 뭡니까? 우리가 거짓입니까? 월 8만 원씩 받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은 세금을 오히려 줄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를 폐지합니다. 정여세도 폐지합니다. 정권거래세도 1억 원 미만은 폐지합니다. 왜 지금 이러냐면 그리고 우리나라 상속세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외국으로 자꾸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1년에 다 해봐야 3조 원 미만입니다. 이런 거 폐지합니다. 국가가 피해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좌파적이면서 가장 우파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극우 세력은 없고 저보다 극자 세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인들에게 나라를 이만큼 만들어 놨으니까 65세 이상 노인들이 6.25 사변 이후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웠으니까 70만 원씩 건국수당을 돌아가실 때까지 주겠다. 이런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가 복지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그 외에는 복지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신교육 때 국회의원들 300명을 보내고 나면은 100명을 뽑아요. 뽑아서 아니 그거 법으로 통과 못하겠습니까? 단 세금을 늘리지 않습니다. 특히 없애는 세금 중에 부동산 양도세 폐지합니다. 중산층까지는 가정주부가 빼빠지게 세금 내고 모아둬가지고 집을 샀는데 그게 투자 행위를 하지 않고 거기서 돈을 벌지 않는 부동산에 세금을 매기니까 부동산 양도세 폐지, 부동산 보유세 폐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오히려 쓸데없이 자동차 보유세도 폐지됩니다. 기름 넣을 때 세금을 많이 내는데 뭐 때문에 또 보유세를 매깁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만 앉아 있는데 세금을 내는 가정주부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니 가부가 남편도 없는데 생활할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아니 집 가졌으니까 세금 내라, 주택세 내라, 재산세 내라 이건 말입니다. 장사하는 사람, 법인은 이렇게 사업자가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야지. 멀쩡한 가정주부들한테 세금을 생활비도 없는 사람들한테 걷어들이는 건 우리가 그런 세금을 오히려 줄어들어요. 지금 39층짜리 아파트가 그냥 25층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39% 나가던 사람들이 25% 내려가고 내가 아마 프로테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겠죠. 하나의 뭐 예시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습니다. 말은 35층까지 39% 지지를 받는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25%로 무너져야 돼요. 뭐 내 몸약 가지고 설치는 사람들한테 뭐 그거 대화해봐야 뭐 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대선은 그야말로 한심한 선거다.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여야 후보가 이렇게 오리무중하고 안개 덮여있는 시절은 없었다. 정말 윤석열 후보가 공약을 남발하고 있지만 국회 대통령 되면 청와대에서 200명의 정권을 잡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거 들어줄까요? 헛공약입니다. 헛공약. 아무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떠들어봐야 국회에서 하나도 통과가 안 돼요.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경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체들 지금 제정신 아닙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들만 덕질거려요. 거짓말 아닙니다. 내가 30년 전에 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 절벽된다. 빨리 출산 정책 세워야 된다. 결혼하면 1억 주자. 애 낳으면 3천만 원 주자. 그게 30년 전에 제 공약입니다. 그래서 요새 그렇게 됐는데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지금 못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국가가 정신 차리고 있는 허경영 대통령 한 사람이면 우리나라 살립니다.
더도 필요 없습니다. 더도들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눈을 쳐다보면 전부 혼이 나가 있어요. 혼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똑바로 보질 못해요. 저는 불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 데리고 저 시베리아로, 저 중국으로 나가서 세계 통일을 해낼 겁니다. 거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습니다.